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금정구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사건을 선택하는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시장에서 관심이 많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들의 사건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주 정밀한 한 20-30페이지의 보고서 수준의 어떤 수업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게끔 또는 분석할 때 참고하실 수 있을 정도의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수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수업 원래는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자, 꼭 부탁드립니다. 자, 사건 내역. 구서동에 있는 구서 롯데캐슬 골드, 자, 2층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보는 사건이고,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 33.5평, 대지권은 14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같이 판다는 겁니다. 자, 이 건물이 보이시죠? 자, 이 건물의 한 세대, 건물 한 부분만 이렇게 매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건물에 앉아있는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전 소유자들의 가지고 있는 이 전용 면적의 그 비율에 맞게끔 비율에 해당하는 이 토지의 어떤 면적, 이게 어떤 특정 부위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한 그 지분으로서의 형태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건물과 이 건물에 해당하는, 이 건물의 처분의 운명에 같이 하는 이 토지의 지분이 같이 매각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는 장 누구누구로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도 뭐 장 누구누구로 뭐 다른 사람인데 일단 성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입찰 31일 전이고 감정가 5억 3천입니다. 40평대의 물건 5억 3천. 자, 그리고 최저가는 4억 2,400. 경매가 시작되고 어떤 이해관계자 또는 당사자의 흔적이 있는지 보면 정말 어떤 이 문건 접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적은 것도 참 보기 힘듭니다. 현황조사, 감정평가서 제출, 가압류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 그리고 교부권자 부뭐뭐뭐 미납, 체납, 미체납 교부청구서 제출, 이게 답니다. 점유자, 분명히 소유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폐문 부재, 안내문 우편함에 넣었다. 자, 점유자 연락이 없었고 전입세대 연락 내역을 보니까 장 누구누구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더라.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서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매매, 현재 소유자가 샀고, 그리고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2015년 2월 9일 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은 함께 이 전체 아래, 그 아래 권리들을 모두 데리고 말소됩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자가 인수하게 될 등기상의 권리는 없다. 자,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경우는, 자, 공과금 수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 관리비에 대부분 다 포함돼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롯데캐슬 골드 정도 되면 대부분 포함이겠지만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하나 그 항목별로 체크해 보시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중요한 건 이 관리비죠. 이것이 과다하게 연체되면 명도에 무조건 영향을 줍니다. 자, 그 과다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관리소에서의 철저한 관리로 그렇게 많이 연체되긴 어렵지만, 그렇지만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영향받으면 또 입찰가에 영향을 준다. 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
자,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 그렇다면 명도 계획은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죠. 자, 이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400에서 500 정도는 좋게 들어갑니다. 자, 이 비용을 법원에 주고 뭐 집행을 하느니 그냥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잘 설득해서 협의해서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이런 상태, 권리적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경제적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가되고 있는 매물들 보면 13층, 5억 9천. 자, 우리가 2층이었죠. 2층입니다. 자, 2층처럼 저층을 찾아보면 여기 호가되고 있는 물건 중에는 저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층 이상 보면 5억 후반대, 뭐 6억, 뭐 5억 8천, 이건 실제 매매됐고요. 6억, 뭐 이렇게 호가되고 있습니다. 5억 9천. 그러면 실제 사례를 보면, 거래 사례를 보면 4층 4억 7천, 아주 저렴하게 거래된 것 같아요. 자, 쭉 흘러온 걸 보면 최근에 8월 달에 6억 2,500. 그러니까 6억 호가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죠. 8층 6억 1천, 6억 2천, 6억. 자, 10층 4억 7천. 이 가격 차이는 남향이냐 동향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향과 동향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가격에 반영되는 이 변수가 최종 가격이라는 어떤 종속 그 변수 가격에 가장 아주 크게 반응하는 그런 요소가 되더라.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건도 남향입니다. 따라서 저층의 어떤 그 층에 따른 높이에 따른 어떤 가격 그 반응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그것만 참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층이 낮은 이런 것들 보면 4억 7,300이 있습니다. 보면 7층 4억 7천. 그러니까 저층은 거의 4억 후반대, 5억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고층이고 남향인 정도 되면 6억에 육박한 6억이 넘어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동향일 가능성이 높죠. 24층임에도 5억 정도입니다. 자, 감정은 5억 3천입니다. 5억 3천. 따라서 제가 봤을 때의 이 물건의 거래 가능 금액은 남향의 저층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합쳐져서 어떻게 실제 결과를 나올 것인가. 저는 이 가격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5억 정도. 자, 그러나 감정 5억 3천.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구간, 이 구간 예측 범위 안에 실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예상되는 낙찰가. 자, 구서 롯데캐슬과 주변에 있는 협성 엠파이어 이 두 가지 분석해 봅니다. 전용 19.7평과 25.7평. 우리 물건은 이 두 평수 중간 정도 되는 면적이죠. 남향과 동향 2차의 낙찰이 모두 되었다. 그 당시 경쟁률을 보면 7대1과 9대1. 자, 이 대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9명이나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는 이 물건이 훨씬 높은 어떤 그런 시장에서의 반응이 높은 인기가 높은 물건입니다. 감정가 8억 500과 3억 6,9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올랐고 여기는 약간 소폭 떨어져 있는 거의 보합세 수준 안에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시장에서 반응이 좀 더 좋다. 자,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96, 93. 자, 이 경매 사례는 대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높은 경쟁률과 낙찰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구서 롯데캐슬 골드 하한가 5억을 적용하면 가중평균 94.89% 적용하면 4억 8천 정도 나옵니다. 상한가 5억 3천을 적용하면 5억 892만원. 자, 그러니까 5억 천 정도 되죠. 자, 이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한가, 상한가. 이 물건의 가치를 5억으로 볼 것이냐, 5억 3천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사람의 주관이 굉장히 개입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반응을 예측한다는 것은 구간으로 예측하는 것이고, 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4억 8,100과 5억 1,000이라는 이 금액 사이에 낙찰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명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